안녕하십니까, 박정규입니다. 요즘 참 말들이 많죠. 미군 방위비 인상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미군 주둔비를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해리슨 미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지금 미군 주둔비 방위비를 인상시켜 달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측과 한국 측과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협상 중에 남한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인상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협상을 벌이던 미국 측 관계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일들 한번 봅시다.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자, 여러분, 가족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지금 뭔가를 위해서 서로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열받아 가지고 문을 빡 차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걸 좋게 생각합니까? 친구들 중에 아마 그런 친구 있으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와 남한 정부가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일반 개인적인 것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런 국가 대 국가에서 어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문을 막 차고 나버리고 나가는 거는요, 이거 남한 정부를, 우리 한국 정부를 개족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국으로 여기는 속국. 우리 삼전도 치욕 아시죠? 삼전도 치욕.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게 이런 행동이 어떻게 외교 협상을 하는데 열받는다고 해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은 남한은, 우리 한국은 자기 속국이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따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열받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 막 대문짝처럼 보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 미국 저 새끼 저거 관계자들 저 새끼 처벌하라고 압박까지 넣어야 돼요, 미국한테. 자, 그리고 현재 그 미 국방장관이죠. 그 미 국방장관인 에스퍼가 아시아 순방을 하다가 필리핀에 좀 들렸는가 봐요. 들렸는데 필리핀에서 미군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 미군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퍼가 아주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해요. 미군 감축을 할 수 있을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 자기는 이에 대해서 추측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근데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감축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거는 부인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감축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고 싶은데 미국 감축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건요, 하겠다는 의미야, 하겠다는 의미.
미국은 제가 볼 때 곧 미군 감축합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다 생각해요. 미국이 미군 감축과 방위비 인상을 갖다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제 생각은요, 저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한, 저는 답을 내기를 좋아하고 심플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미국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 삥을 뜯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깡패가 자기들 돈 없다고 상인들한테 삥 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그런 깡패들 뭐라 합니까? 양아치라지, 양아치. 한마디로 양아치 짓을 해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이런 나라한테 삥을 뜯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 삥을 뜯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돈이 없으니까 미군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감축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 막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미국의 국경선이 어딘지 아시죠? 당연하게 뭐 미국 서부와 동부, 그다음 멕시코, 그다음 멕시코 국경선, 그다음 캐나다 국경선 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국경선이고 군사적인 국경선은 어디냐. 저번에 한번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군사적인 국경선은 중국, 북한, 러시아를 둘러싼 그 지역들이 바로 군사적인 국경선입니다. 자, 우리가 강력한 적하고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고 했을 때 본토에서 멀어질수록 본국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적과 가까이 군사를 배치시킬 때 좀 더 강한 타격을 주겠죠. 그거는 군사적인 상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러시아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 미군들을 주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국은 더 멀어지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동부나 서부에 미군들을 주둔시키지 않아요. 어디냐? 미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경선인 이런 지역에 미군들을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진정한 군사 국경선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인 국경지에다가 자기들 군인들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 본국을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군한테 주둔비 받아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미군을 주둔비를 주고 요즘은 또 인상까지 시켜달라 하는데 이거 만약 그냥 달라는데 주면 우리가 진짜 멍청하고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봅시다. 과연 이럴 경우가 있겠죠. 물론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 이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력에 비해서 군사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강한 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한 돈을 국방비에다가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하지 않아요. 북한하고 맞짱 뜬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 절대 우리가 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진짜 싸워봐야 알겠지만
근데 그리고 북한이 진짜 우리하고 전쟁을 할까요? 북한이 진짜 지금 미국인데 우리하고 남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같이 자멸하는 길인데 강력한 적을 놔두고 에? 우리 남한과 함께 같이 자멸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물러난다고 해서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일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남북 경협으로 가는 아주 강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미국 더 경제 협력을 많이 해야 사실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미군들을 갖다 놨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남북 평화를 위한 그 방법이에요. 물론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큰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주가 폭락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북한과 더 협상을 벌여서 평화조약, 아주 강력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남북 경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순식간에 우리나라 주가는 오히려 더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대 주둔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즉, 이 얘기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 국방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왜 먹혔습니까? 자주 국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먹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군사력도 강해졌으니 굳이 미국에게 끌려다니면서 방위비 주둔비 방위비 올려주가면서 있을 필요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미군한테 주둔비 달라고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미군 부대 제발 철수하지 마세요. 사정하고 매달려도 미국은 나갑니다. 반대로 야 너희들 제발 미군 철수해. 빼버려.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더라도 야 그럼 돈 내가 몇 배로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미군을 주둔시켜요. 그거 여러분들 못 읽는다는 거는 사실 내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집권 여당이 제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로 미군 주둔비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좀 더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제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지소미아 다시 지소미아 8기를 철회해서 다시
지소미아를 맺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이제 파기했으니까 좀 부탁 좀 합시다. 지소미아 영원히 파기입니다. 재협상 없습니다. 미군 주둔에 대해서, 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좀 몇 마디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 맞죠. 경제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방어를 못한다면 우리나라 군 당국이 다 썩은 거죠. 자꾸 말이 길어진다. 아무튼 우리 충분히 미국의 도움 없이도 이제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벌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멸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미군 철수로 인해서 단기적인 악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미군 방위비 인상 절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